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지금 재테크를 하고 왜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녀가 있다면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는 어쩌면 자녀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죠. 재테크 당장에 이제 1년, 2년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정확히 맞춘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네, 비슷하게라도 맞추면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아주 길다 보니까 최소한 3, 40년은 더 살아야 될 텐데 길게 보면 결국 부동산은 우상향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길게 보고 우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선물하고 생활 여건을 선물하는 것은 이 부모의 어쩌면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돈을 더 벌고 덜 벌고 집이 빠지고 안 빠지고를 떠나서 일단 그런 관점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보다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 집이 오르고 내리건 간에.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뭐 좀 더 집이 더 빠지고 나면 그때 사도 늦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지만 그걸 알았다면 2013년에 사고 2012년에 샀겠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살아가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느끼는 무언가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안전하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하는 뭐 그런 거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실거주로 접근하셔야지 집이 뭐 하락한다, 뭐 떡상한다, 뭐 이런 이야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고민되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 화폐는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을 많이 찍을 거고 자본주의 속성상 인플레는 계속 될 거다. 그러니 결국 주택은 오르게 돼 있다. 땅으로 돈이 모이게 돼 있다. 그래서 헨리 조지가 얘기했잖아요. 결국 땅으로 돈이 다 모이니까 다른 세금 다 없애고 땅에다가 하면 세금 걷으면 된다. 토지 단일세 이론 1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100년도 넘은 이야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유지하는 이상 집값이 단기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득을 해야지 지금 바닥이니 뭐 꼭지니 이런 이야기 해봐야 뭐 바닥이나 꼭지는 지나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어쩌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하면서 만족감이 느껴져야지. 그걸 하면서 행복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까지 누워 있는데 이거 내가 임장을 안 가면 내가 더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우리 인생이 길다는 걸 알면 오늘 하루 좀 늦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긴 거라서 알면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건강을 회복하셔야죠. 오늘 안 간다고 내일 당장 1억 오르고 2억 오르지 않아요. 절대로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리를 공부하시면 되죠. 앉아서 임장 안 가더라도 원리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왜 오르고 왜 내릴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렇게 다닌다고 했잖아요. 3년 안에 경제적 자유 오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 이런 건 없어요. 어디 누가 경제적 자유가 있다 그래요. 그거는 경제적 자유 없음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경제적 자유를 아직 이루어보지 못한 사람이거나 또는 이미 이루었지만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디 뭐 경제적 자유 그래요. 그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몇이나 되겠습니까? 0.001%? 그냥 우리가 먹고 살고 가족들하고 좋은 음식 먹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또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다니고 이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에 아픈데 발에 병이 걸렸는데 오늘 내일 임장을 안 가면 어떻게 그 정도까지 중독이 되었다면 나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곳에서만 너무 머물지 마세요. 망고쌤 좋다고 망고쌤만 보지 말고 딴 데도 많이 보시고 많이 돌아보시고 많이 경험하시고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임장은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사이버 임장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80%는 손품으로 할 수 있거든요. 디테일은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놀이터 바닥이 뭘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사실 집값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차장이 조금 안 좋다고 10억 오를 게 이제 뭐 9억 9,500만 정도 오르겠죠.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 발가락이 잘려 나가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누워서 쉬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고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재테크를 하는데 이게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거워. 그러면 그걸로 된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막 발이 아픈데 지금 뭐 나가지도 못하겠는데 안 나가면 안 되고 불안과 초조 이런 거에 쌓여있다. 그러면 그거는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을 늘리는 거지 100% 항상 행복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행복은 또 그 자기 만족감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오는 거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행복한가? 이게 맞는가? 기분만 행복하고 뭐 이게 물질적으로는 성적이 너무 없진 않는가? 뭐 이런 것도 적절히 잘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에 묻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짤 많이 돌잖아요. 형님, 주말에는 부동산 좀 그만 보세요. 이런 것처럼. 그죠? 가족들하고 재밌게 놀아야죠. 그렇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불행해지니까 이제 남들은 비교를 너무 위에랑 하니까 그런 건데 그 비교도 가끔 필요해. 그래야 자극이 되니까. 자극이 되니까 항상 잊지 말아요. 남들보다 조금만 잘 되면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잘 되면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자꾸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고 시간이 길단 말이야. 너무 높은 목표나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면 천천히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한 번에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무 오버페이스하고 쉽게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전진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할 수 있는 거를 천천히 하시면 되고 그 과정이 행복하면 된다. 재테크가 별거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내려놔야 돼.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그러면 물리게 돼 있어. 짧은 기간에 남들보다 뭐 급성장하고 싶으면 레버리지가 세지게 되고 무리를 하게 돼. 그래서 뭔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항상 문제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저라고 안 그러봤겠어요. 있으니까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별 노력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좋은 게 나한테 왔는가? 또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성과를 못 내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싹 다 바꿔야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운칠기삼이야.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 열심히 해야 돼. 시장이 좋을 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은데 열심히 해봐야 몸만 축난다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쉬는 것도 투자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투자거든. 그러면서 천천히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거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열심히 일합니다. 김진영 최고 벌써 20대 이뤘어야지 우리 기준이면.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 하면서 그 쳇바퀴 속에서 나오지는 못하는 거지. 근데 그거 하면서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회장님 아버님 보세요. 은퇴했으면 벌써 은퇴했겠지. 그런데 평생을 일하다가 가시잖아요. 그게 뭐 본인이 행복했으면 뭐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거죠. 내가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거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어. 많지 않아. 그래서 오랫동안 꾸준히 하루에 1시간이든 자기만의 시간, 2시간이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해보세요. 1년이 지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대 스스로를 경영하라라는 책에 고분영 씨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 하루에 2시간씩 1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1년이면 하루에 4시간이면 6개월이고 하루에 8시간이면 3개월이면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했거든요.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 안 되면 1시간 하면 되고 1시간이면 2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불처럼 확 달라올랐다가 막 불처럼 확 꺼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꾸준히. 그리고요. 잊지 마세요. 남들도 분명히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그냥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해야 돼. 무조건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세이브해 주는 거에다 돈을 아끼지 말라는 거지.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고민하지 마.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고민하지 말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만 고민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에 고민해야지 되지도 않는 거 뭐 사회, 경제, 정의, 평화 이런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신문 보고 막 정치면 보고 광분하고 흥분하고 막 이렇게 댓글 달고 이러지 말고 그런 시간 가지지 말고 안 되는 거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고민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시죠?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